김나임, 김나임, 김나임. 중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 문상을 다니고 1년의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다. 자, 이렇게 기록에 남은 사람들은 운 좋게 살아나가거나 시체라도 찾은 사람들인데, 보통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영혼은 창귀라는 귀신이 되어서 죽어서도 호랑이의 부림을 받는 처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열하일기에 수록된 소설 호질에 보면 창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일단 먼저 읽어줄게요.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리게 된다. 범이 한 번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가 굴각이 되어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 산다. 굴각이 범을 남의 집 부엌으로 이끌어들여서 솥전을 핥으면 그 집주인이 갑자기 배고픈 생각이 나서 한밤중이라도 안에더러 밥을 지으라고 시키게 된다. 범이 두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가 이올이 되어 범의 광대뼈에 붙어 산다. 이올은 높은 데 올라가서 사냥꾼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만약 깊은 골짜기에 함정이나 묻힌 화살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틀을 벗겨 놓는다. 범이 세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가 육혼이 되어 범의 턱에 붙어 산다. 육혼은 자기가 평소에 알던 친구들의 이름을 자꾸만 불러댄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따르면 맨 처음 범에게 물려 죽은 귀신은 굴각이라는 창귀가 되어서 범의 겨드랑이에 붙게 돼요. 근데 이 굴각이 붙은 범은 이제 여기 겨드랑이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앞발을 손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가에 내려와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양발로 서서 가마솥을 핥으면 집주인이 허기를 느껴서 부엌으로 홀린 듯 들어오게 되고 이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희생당한 사람은 이올이 되어서 범의 광대 쪽, 그러니까 눈 밑에 붙게 되는데, 그러면 범은 사람의 눈을 갖게 되어서 판단력과 지혜를 갖추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호랑이는 이제 함정을 구분할 수 있고 밤이 아니라 낮에도 사냥꾼과 맞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생당한 사람이 육혼이 됩니다. 범의 턱 밑에 붙죠. 그럼 이제 범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홀릴 사람이 듣고 싶은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름을 3번 부르는데, 그때 대답하면 그 사람은 홀린 듯이 스스로 걸어서 범의 식사 장소로 이동해 잡아먹히게 되는데 이곳을 호식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는 밤에 창밖에서 누가 부르면 4번째 부를 때에 대답을 한다고 해요. 김나임, 김나임, 김나임 불렀을 때 나가면 이제 죽는 거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부르면 아, 이게 사람이구나 해서 나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호랑이에게 묶여버린 창귀들은 다른 사람을 유인해서 호랑이에게 바쳐야지만 창귀의 신세를 면하고 보통의 귀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호랑이에게 이끌게 되는데, 가장 먼저 자기에게 익숙한 가족과 인척부터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귀신 행위를 다리놓기나 사다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호환당한 집안과는 사돈의 팔촌과도 혼사를 맺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이 친인척을 제물로 바칠 수 없다면 창귀는 산길에 다니는 사람들을 호환의 대상으로 물색하는데, 호랑이는 창귀가 선택한 사람을 물어서 가지 않고 앞세워 걷게 해서 죽일 장소로 인도해가죠. 아까 소설 호질의 뒷부분을 보면 굴각, 이올, 육혼 이 세 창귀가 범에게 저녁 메뉴를 추천을 하는데, 이 굴각, 이올, 육혼은 차례로 등급이 점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는 게 이 글에서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 쪼레빈 굴각은 성숙하지 못한 댕기머리 동자를 저녁 메뉴로 추천합니다. 어린아이가 추천하듯이 검은 머리를 한 놈이 뒤통수에 꼬리가 붙고 꽁무니를 감추지 못한 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대로 된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올은 굴각보다는 조금 발전해서 일반인보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의원과 무당을 저녁 메뉴로 추천하는데, 의원은 온갖 풀을 머금어서 살이 맛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무당은 귀신에게 날마다 목욕 재개를 해서 잘 보이기 때문에 고기가 깨끗하다라며
각각의 이유와 맛까지 들어서 추천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6호는 유자, 그러니까 양반을 저녁거리로 추천을 하는데 논리와 은유를 써가면서 호랑이와 대화를 주고받는 아주 고급 스킬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창귀들은 항상 서럽게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만일 산 사람이 이유 없이 서럽게 울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그건 창귀에 씌어서이며 호환의 운명에 점지당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창귀에 홀리고 호랑이가 잡아먹으면 호랑이는 사람의 팔, 다리와 몸통을 먼저 먹어치우고 반드시 머리만 남겨서 죽은 이의 머리카락을 혀로 핥아 웬 가르마로 곱게 빗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머리와 굵은 뼈를 남겨두는 습성 때문에 생긴 속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호환을 당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의 처리는 일반 사고에 의한 죽음과는 달리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 부처를 모시는 대웅전 뒤쪽에 보면 이 산신령을 모시는 조그마한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그림을 보면 산신령 옆에 보통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호랑이가 신령의 분신이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함께 모셔야 하는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건 신령에 의한 운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팔자에 없으면 범에게 잡혀가도 먹히지 않는다 든가, 눈썹이 길면 호환을 당할 운명이라든가, 산길을 걷는 사람 중에 앞뒤의 행렬 순서와 관계없이 호환의 피해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호환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창귀 말고 조선시대 야담집인 파수록 이야기에 담긴 창귀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어떤 힘이 아주 센 용사가 호랑이를 상대로 활이나 총도 없이 오직 맨몸으로 싸워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이 셌는데, 그래서 임금이 이 용사를 불러서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를 죽여 백성을 지킨 공이 크다 라고 칭찬을 하며 군관에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일행에 합류했는데, 중국으로 떠나는 중에 평안북도 지역에 들르게 돼요. 근데 이 당시 평안북도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의 자취가 끊긴 곳이라 그런지 하늘을 가릴 만큼 나무가 우거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 데다 온갖 짐승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어서 마치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자취가 없는 곳이라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었던 일행은 노숙을 하게 되는데, 겨울철이라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아주 으스스했다고 해요. 그래서였는지 이 사신을 이끄는 상사가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하얀색 깃발을 가지고 눈 위를 걸어오더니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싹 둘러보다가 그 잠든 용사 머리맡에 깃발을 딱 꽂고 웃으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자 이 누워있던 상사는 굉장히 불길했던 건지 이것이 무엇이오 하고 하얀 깃발을 빼버리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사신 일행 근처로 다가와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며 한참을 훑어보다가 떠났다고 해요. 자는 척을 하고 있던 상사는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호랑이가 떠난 뒤에 조금 전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 또 하얀 깃발을 잠든 용사의 머리맡에 꽂고 달아났고, 상사는 또 그것을 빼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5번이나 반복하자 마침내 커다란 호랑이가 무척 화가 난 듯 울부짖고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에 사신 일행들이 모두 일어났고, 상사는 그들을 향해 그가 보고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용사는 일어나더니 눈 위에 호랑이 발자국을 쫓아서 말을 달려 호랑이들이 있는 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울부짖은 커다란 호랑이를 발견하고서는 왼팔로 목을 쥐고 오른팔로 호랑이의 콧구멍에 밧줄을 탁 꿰어서 말에 꼬리를 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하얀 깃발을 꽂으러 핑 찍으러 나타난 이 여인이 바로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창귀이고, 호랑이를 위해서 복수하려고, 왜냐하면 이 용사가 호랑이를 많이 죽였으니까요, 이 복수를 위해서 먹잇감에 하얀색 깃발을 꽂아둔 거였죠. 이외에도 전라도사 김영남은 밤중에 해우소를 가던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어 밖에 나와 있던 종이 소리를 지르며 주인을 부축해 법당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고, 깨어보니 범이 앉아서
꼬리를 훑었던 자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동지 중추부사 권희는 선산에서 부모의 3년상을 치르는데 겨울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을 때 역시 밤에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정신을 잃어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눈밭에 범이 앉아있던 자리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창귀에 홀려서 호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창귀를 달래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두는 방법이기도 해요. 삼척을 비롯한 강원도 산악 지역에는 호식장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장례 풍속이 있는데, 호환을 당한 시신을 사건 현장인 호식터에서 창귀가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화장하여 상자에 넣고 돌무덤으로 봉인한 다음 그 위에 시루 있죠? 그 시루떡 할 때 시루를 얹어 놓은 뒤 시루의 구멍에 물레용 쇠젓가락을 꽂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식칼을 꽂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화장을 해서 재로 만드는 건 그 자체로 귀신을 없앤다, 성불시키겠다 이런 의미고, 돌무더기는 선앙당의 돌무더기처럼 부정을 누르고 터부를 알리는 표식 같은 거죠. 여기에 호식총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시루는 그 안에 든 것을 가두어서 쪄 죽인다 라는 의미고, 시루에 난 구멍은 하늘을 의미하며 여기에 꽂힌 쇠가락은 벼락을 내린다 라는 의미인데, 특히나 이 쇠가락은 물레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창귀가 물레 돌듯 영원히 시루 안을 맴돌라는 이중주술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덤을 호식총이라 하며, 벌초는커녕 사람들이 얼씬도해서는 안 되는 금역의 상징이 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삼척을 비롯한 태백산 지역의 호식총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은 그 유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호식총을 만들어서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범굿 혹은 호탈굿이라고 불리는 굿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호랑이를 좀 달래는 혹은 이 창귀를 가두는 이런 의식이었고, 혹은 직접 호랑이를 사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호랑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그냥 총을 빵야빵야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창귀가 신 것을 좋아해서 매실과 소귀나무 열매를 지나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실이랑 소귀나무라는 이 나무의 열매가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그냥 계속 먹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창귀를 묶어두는 함정을 파면 호랑이의 이 위기감지 능력이 반감돼서 사냥을 당하기 쉬운 방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팔 때 매실나무 등을 넣어놓고 구덩이 안에는 창을 꽂고 풀로 덮어서 호랑이가 빠지면 죽게끔 함정을 파는데, 이러한 함정을 정창 혹은 식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벼락틀이라는 함정도 있는데, 나무 막대기를 엮어서 만든 판에 돌들을 올려놓고 줄을 연결해서 그 밑에 호랑이가 지나가면 활대가 풀리며 위에 있는 돌들이 쏟아져 호랑이를 잡는 장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를 잡는 일에 귀신의 존재를 신경 써서 덫을 놓고 사냥을 했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호환에 시달렸는지, 그로 인한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했던 호랑이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 총독부가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반도 내에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정책 없이 야생동물의 퇴치와 포획을 주도 및 장려하는 해수 구제 정책을 펼쳤고, 이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표범 등이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들이 남아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호랑이를 잡는다는 건 신성시되는 동물을 잡음과 동시에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물을 잡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았다 그러면 관가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곤장을 쳐요. 그런데 곤장을 그냥 이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고 딱 세 대 아주 그냥 살살 때리는 신용만 그냥 톡톡톡 이렇게만 하고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 잡고 곤장 맞는다, 호랑이 잡고 볼기 맞는다 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